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거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검찰로 치면 이제 이거 특수부죠.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현재 이거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가 하죠. 서울의 소리. 그 다음에 이거 이명수 기자, 이명수. 옛날에 그 김대남 그 녹취록 털고요. 옛날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도 녹취록 있었죠. 이명수 기자 자택이나 그 다음에 이거 서울의 소리 사무실 2곳, 그리고 이제 이거 최재영 참칭 목사 있었잖아요. 최재영 이 목사도 이게 이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조금 사건이 여러 개가 이게 병합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취재를 해보니 김대남 행정관의 그 문제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김대남 청와대 행정관, 이분이 서울의 소리, 거기에 백은종 씨, 그 다음에 이명수 기자, 그리고 이제 장인수 기자라고 있잖아요. 장인수. 이쪽으로 이게 고발한 게 있어요. 3명은 이게 고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이걸 계속 퍼뜨린 사람, 성명불상자도 이섬에게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고소장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최재영이가 들어갔나? 하여튼 최재영 목사가, 참칭 목사가 왜 들어갔는지,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 고소장에는 이제 서울의 소리 백은종, 이명수, 그 다음에 장인수 3명은 특정해서 고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계속 알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명불상자들도 잡아달라. 이렇게 고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혐의는 뭐냐? 혐의는 이제 크게 통신비밀보호법하고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에 한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제 아마 처음 법논리를 이게 구성하는데 이게 아마 판결이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명수하고요. 이명수하고 이제 김대남 씨가 고향 후배라 하면서 친분 과시해가 계속 접근해서 공천 떨어지가 심란할 때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잡담하듯이 하면 요걸 녹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이명수 개인만 놓고 보면 이게 대화자끼리 녹음이니까 제3자 간의 도청이나 제3자 간의 통화를 엿드는 건 아닌데, 그것만 보면 이게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백은종 씨나 장인수나 또 이게 배우의 공범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배우의 공범자들이라면 거기에 이명수를 내세워서 의도적으로 통화 녹음을 위해서 접근하고 통화하면서 요걸 제3자가 그 내용 가지고 보도하고 계속 같이 공모를 해서 통화를 녹음하도록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면요. 그러면 백은종이나 장인수 입장에서는 이명수하고 김대남 이 대화를 몰래 엿드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의 공범일 때는 제3자 간의 통화 아니냐, 내용을 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공모를 했다면 이 논리를 구성해서 이제 변호사가 유정화 변호사라고요. 아주 유명한 변호사인데, 유정화 변호사가 이제 고소인데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고발했다. 이게 최초로 법논리가 하면 왜 단순하게 대화자끼리 녹음할 수 있죠. 근데 배우의 공범, 정범이 있어 대화를 유도해서 그걸 녹음을 활용해서 보도하고 이럴 때는 좀 의도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제3자 간의 대화를 오히려 이제 의도 유발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니까 보도에 공작이지, 공작. 이럴 때는 통신비밀보호법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래서 고소를 한 거니까 그건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이제 법리 구성이죠. 그거는 이제 판례를 한번, 왜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언론에서 공작이에요. 다 여러 명이 짜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전화해서 녹음해서 신문사 전체가 활용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좀 틀리잖아. 일반 대화간, 이자 간이 일반 2명 사이의 대화하고 틀리잖아요. 그걸 고소한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좀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심각합니다. 왜냐?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그 가처분이 들어갔어요. 방영금지 가처분이 들어가서 상당 부분이 인용이 됐어요. 근데 가처분이 방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방영을 해버리는데, 방영하지 말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팩트가 아니거나 뭔가 그 이유가 있으니까 방영하지 말라고 판결이 났잖아, 가처분이. 근데 그걸 무시하고 방영했다. 이거는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 자체가 가처분 어긴 자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건 민사적으로 가처분 어기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은 아니죠. 가처분 어기면 이게 민사 손해배상 가는데, 그거는 이게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건데, 제 말은 이게 가처분이 왜 인용됐겠냐고. 이게 팩트로 검증이 안 된 거니까 방송하지 마라, 이렇게 가처분이 났을 건데, 이걸 방송했다는 말은 야,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뭐 중요하냐, 그냥 어차피 녹음된 거 아니냐, 술 먹고 했든 뭐 어떻게 했든 허풍이든 뭐든 녹음된 거니까 털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별의별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 이철규 의원 이야기 나오거든요. 뭐 공천 개입이었다고 저쩌고.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일반 국민은 믿어버리잖아. 김대남 씨가 추측으로 이철규 언급해도, 뭐 술김에 그냥 언급해도 실제 그 보면 팩트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게 방송하지 마라 할 수 있잖아요. 사적으로 끼는 막 과장이가 사적으로 대화하다가도 팩트가 아닌 거는 이게 털지 마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처분이 아닌 걸 털어버리면 이게 허위사실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이제 그 고장도 취재해서 다 읽어보고 다 했는데, 실제 그 김대남 씨가 이명수를 이게 뭐 너무 믿고 고향 후배고 뭐 먼저 이렇게 주니까, 근데 이명수가 악마의 편집을 아마 오늘 앞서에 나간 이유가 녹음한 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짜깁게가 악마의 편집으로 교묘하게 팩트를 왜곡해버리니까 앞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이 나간 거 아닙니까? 다 압수수색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김대남 씨가 막 전화를 했대, 여러 번이나. 이거는 이게 내가 그냥 추측이나 아니면 이게 내 생각으로 이게 홧김에 그냥 잘못 말한 거니까 내가 공천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거는 팩트가 아니니까 방송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옛날 녹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팩트인 것처럼 뿌리버린 거예요. 이게 언론이 이러면 됩니까? 언론이라는 거는 이게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할 이럴 의무가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체크해야지. 김대남 말만 믿고 다 사실이라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그럼 거기에 나오는 사람 명예훼손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럼 명태균 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명태균이 말만 듣고 다 무조건 방송하면 그게 언론입니까? 자기 믿고 싶은 거만, 야, 녹취 놓으니까 다 팩트인 것처럼. 그 말도 안 되죠. 그럼 김대남 씨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방송하지 말라고, 이건 팩트가 아니라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면 이거는 이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 이거 통신비밀보호법은 뭐 이게 그 법리가 처음 구성되니까 한번 따져봐야 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이게 명예훼손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런 게 완전히 공작적으로 이게 접근해서 유도해서 악마의 편집해서 짜깁게 하는 이런 공작은요, 우리가 이게 공작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김대남 씨는 뭐 좀 부적절할지는 몰라도 이게 피해자예요, 피해자. 공천도 떨어지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친한 사람이 막 유도해가 정보 좀 접근해 오니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좀 떠들 수 있는데, 이걸 다 녹음해가지고 그냥 이게 다 틀면요, 그것도 악마의 편집해서, 그러면 이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 감사도 그만두고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냐고. 이런 게 우리 악마의 편집, 몰래 이게 녹음, 이런 거는 게 진짜 우리가 이런 게 이게 무슨 언론이냐 말이에요. 이런 서울의 소리, 이런 걸 비판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자 뭐 이명수나 어디 녹음의 명수인가 뭐 이자 이명수 있잖아요. 그 장인수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언론인의 가면을 쓴 완전히 공작 협작꾼들, 이런 자들 아닙니까? 이걸 이게 비판해야 되고, 이번에 경찰청에서 제대로 이게 그 압수에 넣었으니까 모든 이게 진실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백은종 씨, 지금 여기 그 대통령 되자마자 뭐 줄리가 또 저쩌고 매일 그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 집회하던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게 공작을 뿌리 뽑아야 되고,
그 최재형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참칭 목사 최재형도 이게 뭐 명품백 옛날에 공작했던 사람 아닙니까? 뭐 이번에 압수수색은 명품백하고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그건 뭐 끝난 사건이니까. 하여튼 이것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좌파들의 그 언론 조작 공작에 대해서요, 자꾸 이게 우리끼리 놀아날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왜 싸웁니까? 우리끼리 하고 이게 그런 공작을 하는 이런 게 음의 세력들 있잖아요. 완전히 어둠의 세력들 있잖아요. 공작 뒤에서 접근해가지고 몰래 녹음해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이게 조작해서 퍼뜨리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들, 이런 세력들을 발본색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서 제대로 칼을 뽑았으니까 그 서울의 소리, 그 다음에 이명수, 그 다음에 백은종, 장인수, 최재형, 이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공작이 언론인도 아니죠. 뭐 언론 참칭 언론인들이죠. 이런 참칭 언론인들에서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의 유언비어의 혹세무민에 얼마나 사회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런 세력들을,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이런 음에 공작하는 이런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 뿌리 뽑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